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없는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심이 없으니까 가기사는 이렇게 안 하고 가기사는. 근데 얘기에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둘 다 힘이 없네요. 그러게요. 오늘 좀 풀이 죽은 날이에요. 52주 신저가. 코스피가요? 네, 그지 같은 날이었습니다. 개똥 같죠? 그러게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잘 모아놓은 거 3일 만에 다 털어먹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3,300 그 작년 고점 대비해서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2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아니지 2,600 초반이니까 20%더 빠진 거죠. 더 빠졌죠. 20%더 빠졌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근데 요 3일이 더 아팠어. 그 20% 1년 빠지는 것보다 요 3일이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 되잖아. 그만 때려. 막 이런 느낌? 딱 좋을 만한 타이밍에 제가 그래서 때려맞았죠. 까불까불하면 안 된다고. 너무 좋다고 내가 밥도 사고 그랬잖아. 4월 30일 날. 그쵸? 그렇죠. 각방불에 근데 나올 때가 되긴 했었어요. 참. 그렇다고 조금 먹었다고 그거 얼마나 먹었다고 그걸 다 현금화해서 이 하락을 기다렸다 다시 사고 이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건 못 하는 거야 또. 하락장에는 뭐 시장들이 방어를 잘 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근데 오늘 현금 없어서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이 가격에 다시 왔네. 진짜 기다리니까 또 오늘 확실히 약세장에서는 현금 보유를 항상 총알을 들고 있어서 이럴 때 확실히 싸줘야 되는데 조금 욕심 부리다가 좀 더 올라가겠지. 사실은 뭐 욕심도 아니에요. 그럼 뭐 이분이 무슨 욕심이야, 그렇죠? 그래서 현금 마련 안 했는데 오늘 같은 날 현금 쏠 게 이제 별로 안 남아 있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또 현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모아놨던 현금이 또 없어져요. 네. 아주 약간 모아놨거든. 현금을요? 4월 말 기준으로 아주 약간. 아주 약간. 목표치 한 10% 현금. 이제 100%까지 올려야지 이러는데 목표치 10%인데 그걸 또 썼어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요즘 불안한 장세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의 전승전 연설이 이제 아마 이 방송이 어느 될 쯤에는 다 결과가 아마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전면전을 선언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는 단계로 갈지가 정해질 텐데 전자가 좀 우려가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그 우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나쁜 것만 생각나는 거 보니까 약세장은 약세장이다. 그렇죠. 나쁜 것만 생각하는 게 약세장이죠. 좋아질 기세가 근데 좀 안 보이기도 해요. 네. 예, 인플레이션도 뭐 계속되고 있고요. 긴축도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 그 FOMC 때 잠깐 반등했다가 도로 떨어진 것도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긴축도 예상보다 더 세게 하고 있고 물가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전 세계로 이게 퍼지면서 골드만삭스는 이제 역환율 전쟁이 도래했다. 무슨 말일까요? 역환율 전쟁? 원래는 이제 환율 전쟁이란 말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예전에 네. 그런 책들도 많이 팔렸었잖아요. 네. 네, 자국 통화 가치를 좀 평가 절하시키면서 수출을 잘 되게 만드는 그렇죠. 그게 환율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역환율 거꾸로 됐습니다. 오히려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누가? 미국만 그러잖아요. 미국도 그러고요. 뭐 미국이 올리니까 다른 데도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가 지금 너무 약세로 가고 있는데 좀 심해지면 이게 수입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더 입장에서도 커지고. 달러 강세를 오히려 또 받아들임으로써 좀 수입 물가가 조금이라도 좀 완화가 되길 바라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달러 강세 이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네. 통화 가치의 1% 포인트 상승이 금리를 0.1% 안 내려도 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환율 1%당 금리 인상 효과가 0.1%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 환율이 1% 정도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주면 0.1%덜 올려도 된다. 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역환율 전쟁이 개막했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석유 수입도 EU가 저번에 결정을 했잖아요. 수출 네. 수입을 6개월 내에 금지하기로. 끝내는 걸로. 네. G7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의 화상회담 이후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전 세계 대체 공급분을 확보할 시간은 충분히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러시아 특정 핵심 인물들에 대한 개인 제재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참 물가 우려도 있고 뭐 전면전 선언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음식료 섹터도 장 초반에는 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장 끝날 때도 뭐 대한제당 우선주 뭐 4% 12%씩 올랐고요. 고려산업도 8%대, 사조동아원도 5%대. 지난주 딱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 국방부가 이 전승기념일 날 이제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때도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똑같은 뭐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네. 장중에는 또 이제 러시아 그 문서가 좀 찌라시로 돌더라고요. 러시아 전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남자들한테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징집령이죠. 이 문서가 사진으로 좀 돌던데 이게 팩트일지 아닐지는 러시아 이따가- 남자들은 도망쳐야지 그럼. 네. 조국을 버리고 도망쳐야지. 진짜. 한국 얘기가 아닙니다. 러시아 얘기입니다. 네. 네. 아니 참. 이게 무슨 정당화되지도 않는 전쟁을. 네. 그게 뭐 사실이라면 이따가 뭐 푸틴이 결과를 확인해 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좀 이제 좀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오늘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 파종 면적이 30% 정도 줄고 생산량은 40에서 45% 감소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곡물 수입 가격이 전 분기 대비 1분기 대비 10% 정도 상승을 할 것이고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추가로 7.4%또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에그플레이션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섹터는 상승 업종은 큰 특징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오늘 2% 올라가면서 이제 은행 섹터가 제일 업종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시중은행들은 그냥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0.8% 올랐는데 KB 같은 경우는 1.2% 떨어졌고요. 뭐 신한 우리는 거의 보합세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강한 거였죠. 그렇죠. 오늘 증시에서는 발군이었습니다. 보합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당기 금리차가 0.4%포인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벌어졌죠. 예, 다시. 조금 더 네. 벌어졌습니다. 통신 섹터, 방어주 역할을 하는 통신 섹터가 오늘 2위 기록을 했습니다. KT가 1.2% 올랐고요. SKT는 0.5% 올랐고 유플러스는 그냥 0%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안 빠진 게 오늘은 업종 상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떨어진 건 종이목재 섹터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림페이퍼, 영풍재지, 한창재지 다 8%대, 6%대 하락을 했고요. 섬유유복 섹터도 3%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는 뭐 FNF도 5.3% 정도 하락을 했고 다른 중국 소비재들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신원, 박림, 일신방직 이런 회사들도 다 3에서 5%대씩 하락을 해서 오늘 섬유유복 섹터가 하락률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아주 많이 빠졌네요. 건설 섹터도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DL건설 다 4%에서 6%대 가량 하락을 하면서 부산, 울산 이쪽에 지금 콘크리트 그 업체들이 다 공사를 중단하겠다. 납품을 중단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문제가 네.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약간 전가시키는 전가력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달라지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전가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주가 버벅버벅하고요. 지금 조선업체도 오늘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애매한 거야. 신조는 전가를 해요. 신조는 전가를 하는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1분기 철강 가격을 결정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다 받아놨잖아 수준은. 근데 뒤이어서 철강 가격을 다시 결정하니까 반영이 역으로 되는 거죠. 가격을 올려주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철강 주식들은 올랐냐? 그것도 아니야. 약간 요쪽 사이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네, 네. 예, 다 같이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보통은 이제 식료품하고 이런 애들 빼면 가격 정가를 해주는 애들은 오르고 못 정가하면 빠지는데 식료품 외에는 일단 지금은 다 빠졌다. 그러면 이제 닥치고 하락이니까 그만큼 심리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취임이 내일입니다. 하루 네. 앞두고 이제 원전주가 좀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14% 상승하면서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의료정밀 섹터가 오늘 업종 상승률 상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한전 같은 것도 잠깐 빨간불이 났다가 졌다가 막 그랬죠 오늘. 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가 올해 한 2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뭐 30조 원 얘기도 뭐 그런 보도로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가격을 안 올리면 원가는 올랐으니까. 네.
근데 그걸 반영하는 쪽으로 틀어주면 실제로 흑자가 안 나더라도 주가는 한번 땡길 것이다. 네. 주가 메커니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FNF 5%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이 9월 예정이었던 아시안 게임을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주 확고하게 고수하는 모습에 중국 소비주들이 다 하락을 했고요. 오늘 중국 4월 수출 데이터도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예상치가 3.2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잘 나왔지만 3월 달에는 사실 전년 대비 14.7%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한 1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수치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락다운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 데이터들이 지금 후행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이제 치과 관련된 회사들도 오늘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7% 하락, 덴티움, 디오는 5%대 하락, 바텍은 4% 하락을 했고요.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1.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중국 소비주들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집 밖으로 나가 이빨을 치료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집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거 뭐 원격으로 안 되잖아요. 저기 그렇죠. 모니터에다 이빨 대면 이빨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빨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심한 상황에서 입 벌리고 막 치료받고 이러기도 조금 번거롭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중국 시장의 수출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타격을 좀 받고 있고, 네. 참고로 러시아 쪽도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던 찰나의 이 네. 전쟁 때문에 조금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횡령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횡령으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물론 평판 리스크는 영향을 계속 끼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매크로 리스크가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5G 업종 오늘 장 초반에는 이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미국에 수출하는 건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많이 떴었죠. 특히 네. 다산 네트워크스가 많이 떴었는데 오늘은 이제 신한금투에서 프라이빗 5G 이음 5G라고 하는데 이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국망으로 28GHz 대역을 설치하는 것은 이제 조금 기대감이 완화가 됐지만 불가하지만 프라이빗 5G는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네. 주제였는데요. 고대역 주파수가 필요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통신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28GHz 전국망 요거는 그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프라이빗 5G를 통해서 삼성, SK, 현대차, 한전 이런 대기업들이 자체 공장이나 건물에 5G망 설치를 확대한다면 이 시장은 26년까지 연평균 36% 고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통신 장비 업체들한테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통신사의 전국망을 사용하는 것보다 보안, 속도, 비용 측면에서 이 이음 5G가 낫다라고 대안을 라고 했고요. 신금투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HFR을 거론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빗 5G 수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오늘 HFR의 고점은 7% 장중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종가는 마이너스 0.4%. 예. 시장 심리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일단 사적 그 5G라는 거잖아요. 공장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계열만 이렇게 빠르게 그 라인만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부 그렇죠. 고속도로를. 얘네들이 왜 필요하지? 28기가가?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거 돌리려면 기존의 망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가 필요하고 더 공정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유튜브 이런 회사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그럼 당연히 필요하지 써 뭐 이럴 분위기 같은데 조금 이해가 좀 덜 돼서요.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 대기업들이 일단 추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러 효용과 비용을 따져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라도 5G 통신 업종이 이제는 좀 살아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이제 주춤했기 때문에 근데 VR, AR 나와야 돼요.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VR, AR 나오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화학주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한유화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22억 나왔고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목표가가 오늘 21% 하향한 리포트가 이제 삼성에서 나왔는데요. 네.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제품 스프레드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도 수요 약세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아시안 게임 연기 발표도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해진 것도 투심 악화의 원인이 된 것 같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올해 그래서 연간 ROE 전망을 7.7%에서 4.3%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크게 하향을 한 것 같고요. 당연히 ROE가 떨어지면 ROE는 자기 자본을 얼마만큼 굴려서 수익을 낼 것이냐인데 요 수익성 전망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타겟 PBR도 낮아져야죠. 네. 네, 그래서 0.68배에서 0.55배로 하향을 시켰고요. 그에 따라서 목표가도 21% 정도 하향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상하이 같은 이제 중국의 락다운이 향후 방역 정책이 전환이 될 경우에는 아시아 화학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실적 회복도 기대가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대한유화가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국도화학, 효성TNC,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LG화학 다 2, 3%대씩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은 정말 반영을 잘하고 상승은 선반영하다 또 빼 같이 이런 거 빠질 때 이거 말고 화학업체 중에 실적이 정말 좋았던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분기 실적이 연간 실적 나왔어요. 있었죠. 땡겼는데 다 빠졌어.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와 빠르게 빠지더라고. 선반영을 너무 빠르게 해서 그렇지 아니 않을까요? 그 선반영인데 그 가격이 비싸지 않거든.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분기가 과거 연간 실적이 나왔다니까. 근데도 주가 반영이 잘 안 되는 거는 이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험악하고 안 좋은 것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버티고 먹는 사람들이 지금 우라통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짧게 치는 사람 이 정도만 15% 20%나 30% 이장에 30% 수익이 얼마야 망고땡 감사합니다 하고 파란 애들은 또 살까 이러고 있는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그 목표가 그때까지 버텨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헐 이러고 있는데 헐 그렇죠. 팔 벌었던 걸. 걸 다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 걸 이러면서 근데 명백하게 가격은 싼 거야. 그러니까 참 좀 그런 측면에 약간 지저분하죠. 좀 지저분해.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이 제대로 다 안 되는 거는 참 투자자들을 속상하게 하는 대목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네. 뭐 실적 발표한 80%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당연히 그러면 주가도 좋았고 계속 우상향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도 물론 많이 나지만 올해 당장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더라도 2분기 가이던스에서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1분기 잘 나와도 2분기에 조금 불안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주가가 떨어져 버립니다. 1분기가 안 좋게 나오면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폭락을 하고 이런 네. 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한치 앞이 조금 불안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좀 반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멀티플이 좀 낮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한국은 낮아질 게 없는데 한국은 더 더 이상 낮아지네. 낮아질 게 낮아질 게 없는데 더 낮아지네. 정말 열받네. 네. 근데 미국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절대적으로는 좀 많이 높지 않나요? 평균치 대비 이 과거 평균 PER 배수 대비 지금 여전히 지금 한 20배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20배 때? 네, 그 정도 이하로 지금 떨어졌긴 했는데 네. 너무 20배, 30배를 너무 당연히 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떨어지고 나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올라와. 그렇죠. 참 그게 문제야. 근데 더 좀 재밌는 문제는 그런 생각을 네. 많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17년, 18년대부터 많이를 하다 보니까 19년 지나가면서 그래도 오르네. 21년도까지 그래도 오르네. 그렇지. 그러면서 이 30배 주는 게 당연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쯤 다시 이렇게 폭락을 맞으니까. 네. 참 그리고 그 힘든 것 같아요. 참다가 나는 멀티플 15배가 적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10배만 살 거야 이러다가 다 30배 가니까 안 되겠다 하고 나도 그래 30배에 동참하자 하고 동참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얻어 터지고 막 난리 나고 막 인생 살아 말아 막 이렇게 되고 막 항상 이게 반복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네. 한때 이제 한국장 탈출해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라고 그래서 마케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참 손실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증권사 마케팅 믿지 마세요. 이건 살살 말씀드리는데 증권사 마케팅 세게 들어가면 꼭 이렇더라고. 절대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마케팅 효과를 보려면 지금 당장 인기 많은 거를 많이 유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해야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려다 같이 죽는 거야. 내가 보기에도 잘 팔릴 것 같고 그다음 고객도 그것만 살 것 같아. 그런 것만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의 대부분 고평가라는 거지. 그렇죠. 항상 그렇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 제시 리버모의 책이 새로 나왔어요. 이거 아시죠? 어느 투자자의 회상. 새로 개편이 된 건가요? 이게 옛날 거는 책이 이렇지 않았고요. 제시 리버모가
유명한 책이 두 개 있잖아요. 네. 어느 투자자의 회상과 그다음 뭐지? 그건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게 그 트레이더 중에 고전이거든요. 거의 트레이더 책 중에서는 고전이 없어요. 가치 투자자는 고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고전이 없는데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고전 맞죠? 네. 네, 트레이더 중에서는 근데 이 사람 여러 번 망했다가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심리 법칙에 대해서 아주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흔들릴 때는 이런 제시 리버모어의 트레이더이지만 한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모든 구루 투자자들한테는 배울 게 한 가지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한 사람만 딱 카피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뭐 결과가 한때 굉장히 좋았었던 사람이라도 배울 게 하나씩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적층하는 사람이 고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나는 그 뭐 무슨 그 무역 소설 보면 무슨 법 이런 게 나오잖아. 근데 그게 여러 법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 둔갑술도 했다가 칼도 썼다가 날라댕겼다가 이걸 다 하면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가 어렵겠죠. 네. 하나 할 때마다 껍데기를 하나씩 벗기는 그런 느낌.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연합인포맥스에서 네.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